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의 국방, 안보, 군사, 무기 소식 중요한 거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타르에 전개했던 F-22A 랩터 전투기가 모두 미국으로 귀환했다는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가 어제 미 본토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로 복귀했습니다. 미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제192 전투비행단 소속 기체로 구성된 이들 랩터 편대는 트렌드 31부터 트렌드 36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해서 현재 시각으로 지난 1일 UAE의 알다프라 기지를 이루겠으며 KC-10A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의 모론 공군기지를 경유해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중동에 배치됐던 F-22 전투기 6대가 모두 본토로 귀환함에 따라서 현재 중동 지역 미 스텔스 전투기 전력은 알다프라 기지의 F-35A 6대만 남게 됐는데요. 미 공군이 F-22A를 전량 귀환시킨 뒤에 이를 대체하는 전력을 별도로 파견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별도의 대체 전력이 없이 중동 지역에서 F-22 전투기를 전량 철수시킴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대이란 억제력이 약화될 전망인데요. 지난해 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이후에 악화됐던 중동 정세가 다시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F-22 전투기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6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지금 이제 돌아갔다는 겁니다. 프린스 술탄을 나와서 UAE의 알다프라 기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중급유기와 합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급유받고 미국 본토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6대의 F-22가 돌아가고 후속 교대 기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점쳐봐야 되는데 첫 번째, 교대기가 만약에 온다면 또는 왔다면 지금의 중동 정세는 계속 악화된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교대기가 오지 않고 그냥 지금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에 있던 F-35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미국의 공군 전력이 확 다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은 혹시 지금 이 이란과의 막후 협상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이란이 미국의 알 아사드 기지 이라크에 있죠. 그리고 이제 모술에 있는 기지 이런 것들을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하면서 거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됐는데 사실 전쟁을 하지 않았고 굉장히 이제 바로 신속하게 그냥 무마가 된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혹시 마쿠에서 그들 간에 양자 간에 뭔가 협의를 하고 우리가 이 정도 액션을 좀 취할게. 그 대신 미리 좀 군인들 다치지 않게 좀 철수시켜놔라, 대피시켜놔라. 그래야 당신네들도 우리와 전쟁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도 지금 국내 시위가 지금 이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협상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한 2, 3일 정도 강력한 모습 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끝내는 것은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지금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냈는데 그 청해부대가 제가 청해부대의 안전에 있어서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미국과의 어떤 대립 상황이 완전히 좀 격화되면 우리 청해부대 굉장히 위험하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담보할 능력도 안 된다. 라고 제가 주창을 많이 해왔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쓱 서로 간에 총칼을 거두는 상황이라면 우리 청해부대도 좀 더 안전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일본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94m급의 원양 초계함 2척을 미쓰비시 중공업에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교통부가 자국 해양경비대에 배치하기 위해 2척의 다목적 대응선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발주했다고 현지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발주한 이 선박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18척을 운영하고 있는 1700톤급 경비함인 구니가미급과 동형으로 30mm 기관포와
12.7mm 기관총 헬기 지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센카쿠 열도 지역 초계 작전에 파견된 태스크포스의 주력 함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선박 발주 계약이 일본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의 지원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인데요. 일본은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리핀은 일본 조선소에 경비함을 발주해서 필요한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 신형 경비함이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인도되면 필리핀 해경이 보유한 가장 큰 경비함이 될 예정인데요. 필리핀은 이 경비함을 배타적 경제수역 순찰 임무에 투입해서 중국의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자금을 대는 필리핀 해경의 신형 경비함 건조 소식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비함을 배치했다는 소식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어떤 형태로 비화될지 주목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경비함입니다. 이가 똑같은 그런 동형의 경비함을 필리핀이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에 2척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2척을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한 비용이 바로 일본이 공적 개발 자금 원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리핀에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필리핀이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에 이걸 발주한 겁니다. 자, 이 완전히 그냥 일본이 생돈을 주고 필리핀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와주고 있냐? 바로 필리핀 앞쪽, 이 팔라완선 앞쪽에 바로 중국과 필리핀이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사군도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국과 지금 필리핀이 아주 지금 감정선 그런 갈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필리핀은 이런 대형,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봐도 대형은 아닌데, 어쨌든 필리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경비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해상 민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집단적인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러쉬를 하고 에워싸고 이렇게 해도 필리핀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능력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본이 경비함을, 거기다 30mm 기관포까지 장착한 이 경비함을 지어주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인도네시아도 중국 그 어선들 납포하면 그냥 바로 격침시켜 버리거든요. 필리핀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 못 그러죠. 그래서 필리핀이 정말로 자신들의 해상 영토를 에워싸고 있는 그 중국의 해상 민병 그리고 어선 이런 것들을 강력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어떤 이 전력이 남쪽으로 좀 더 집중될 것이고, 중국의 해양 전력이 남쪽으로 집중되면 일본으로 향하는 그 전력이 또 약화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을, 장기적인 포석을 위해서 큰 그림을 짜고 일본이 지금 필리핀에다가 이렇게 경비함 2척을 거의 사실은 알고 보면 공짜로 그냥 주는 거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야,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아무튼 이 강대국들의 이 경영, 사실은 경영이죠.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게 멀리 보고 또 과감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리아를 전격 침공한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 사이의 교전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시리아 침공을 지시한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일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터키군 5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다라면서 시리아 북서부 상황이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피해는 시리아군 포병 사격에 의한 것으로 터키 정부는 터키군이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이를 시리아 정부 측에 통보했는데, 시리아 측이 이곳에 포격을 가했다라고 비난하면서 터키군은 즉각 시리아군에 반격을 가해서 54개 표적을 타격하고 76명의 시리아군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군의 보복작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으로 생산된 K9 자주포의 터키판인 T-155 프루트나 자주포와 F-16 전투기가 동원됐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 측은 터키군의 보복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과 시리아군의 이 같은 공방은 수도 다마스커스와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 지중해로 가는 길목인 라타키아주를 연결하는 M5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요지 사라케브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터키군은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기와 포병을 동원해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정규군 간의 이 같은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서 양국 간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터키가 지금 한 200여 대의 기갑 차량을 동원해서 시리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일종의 침공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제 K9 자주포를 사실 뭐 여기서 거의 제가 과거는 삼성 테크윈이죠. 지금은 이제 한화 디펜스인데 그 삼성 테크윈에서 만들어서 터키로 보내는 그 공장에서 만들고 있던 것도 저는 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땀이 들어간 이 K9 자주포가 원형인 이 프루트나 자주포가 이 포격전의 선봉에 서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많은 피해를 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는 여기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이 터키와 시리아 간의 충돌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터키군은 뭐 지금은 뭐 미국하고 좀 티격태격하고 어른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중동 지역은 터키가 미국의 최고 A급 동맹으로서 러시아의 과거 소련이죠. 소련의 남하를 방어하는 방어선이었고 극동 지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소련의 남하를 방어하는 그런 최일선이었습니다. 중동, 극동, 그러니까 이 아시아 대륙의 최서쪽 그리고 최동쪽에 각각 미국이 관리했던 그 동맹국들이 바로 대한민국과 터키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기 체계가 대단히 비슷해요. 지금 이제 이 그 폭격 작전에 주로 동원되고 있는 F-16 전투기 당연히 우리도 180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터키도 아주 많이 한 200대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력 전투기도 비슷하죠. 또 우리도 F4 팬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터키도 F4 팬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차 전력도 우리는 미국의 M48 그리고 이제 나중에 M48을 개량한 그 105mm 주포를 장착한 M48A5 계열의 탱크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터키는 M48을 건너뛰고 M60 그 M60하고 M48A5는 사실은 뭐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격의 전차죠. 그 M60이 지금 이번 전투에 대량 투입이 됐고 또 우리 K1A1 전차 여기에 탑재되는 이 L44 120mm 활강포 이게 지금 또 터키 육군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2A4 전차 독일제죠. 여기에 주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군이 이번에 M60 그리고 이제 레오파드 전차 이런 것들을 동원했을 텐데 M60의 105mm 포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 M48하고 똑같은 포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리아군의 탱크 T-55 이런 것들을 잘 격파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북한군 59식 전차, 천마호 전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격파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터키군의 레오파드 전차가 얼마나 잘 격파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우리 K1A1 전차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K9 자주포와 거의 뭐 똑같은 거죠. 이 K9 자주포가 또 거기서 얼마나 포격을 잘 하는지 그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왜? 시리아와 북한은 굉장히 또 비슷한 무기체계예요. 우리는 터키와 비슷한 무기체계, 시리아는 북한과 비슷한 무기체계 그리고 시리아의 방공 무기체계들도 역시 북한과 아주 비슷한 그런 무기체계예요. SA2, SA5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 이 F-16이 그런 시리아의 방공 무기들을 얼마나 또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 우리가 북한하고 혹시 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우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뭐 남의 전쟁을 박수치고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본다면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우리와 똑같은 무기체계 그리고 북한과 똑같은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터키와 시리아의 전쟁 또는 전투 충돌을 보면서 우리와 북한의 대리전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비교해보고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K9 자주포 얼마나 전과를 올렸는지 궁금하군요. 알게 되면 역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